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태국 캄보디아 100년 전 지도의 저주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7월 25일 뉴스모험에서 태국 캄보디아 교전 뉴스를 전하면서 뿌레아 위히어 사원단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재했다고 떠들었던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은 2025년 12월 8일 태국 왕립군에서 캄보디아 측이 국경 지역에 로켓과 포를 증강했다고 보고하고, 이어서 태국 제2군 사령부가 12월 8일 오전 8시 30분경 캄보디아 왕립군이 BM-21 다연장 로켓을 태국 영토로 발사해 부리람주 반끄루앗 지구에 있는 반사이토 카오 민간인 거주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계속 싸울까요? 본질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작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진 국경선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은 1907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도에 따라 그려졌는데, 문제의 뿌레아 위히어 같은 고대 사원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국경지대입니다. 지도의 저주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라따나꼬신 왕국 또는 시암 왕국은 1782년부터 1932년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왕국으로 2015년 현재의 태국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한 시암 왕국의 지역적 약점과 시암 왕국과 베트남 간의 계속되는 분쟁을 프랑스가 이용하기로 하면서 지도의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라오스를 프랑스령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프랑스는 1892년 9월 시암 왕국이 아편 밀수 혐의로 프랑스 상인 3명을 추방하고, 열병과 좌절감을 느낀 루앙 프라방 프랑스 영사 빅토르 알퐁스 마시가 사이공으로 돌아가던 중 자살하자 1893년 3월 포함 리땅호를 시암 왕국 주재 프랑스 공사관 옆 짜오프라야 강에 정박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1893년 4월에는 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내 무력으로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지원을 믿고 있던 시암 왕국이 오늘날 라오스 땅을 넘기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프랑스는 1893년 7월 짜오프라야 강에 프랑스 함선 3척을 보내 시암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이어진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해 방콕을 봉쇄하고 결국 시암 왕국은 오늘날 라오스와 캄보디아 땅을 프랑스에 할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시암 프랑스 조약을 통해 시암은 바탐방, 시엔립, 시소폰을 포함해 내 캄보디아 영토를 프랑스에 할양하고, 프랑스는 트랏과 단 사이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조약은 프랑스가 시암 왕국 영토 내 치외 법권을 종료하고 시암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식민지 영토 간 국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1893년부터 시작된 시암 프랑스 위기를 종식시키고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간 오늘날 국경을 대체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경 획정 과정에서 뿌레아 위히어 사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약 내용과 다른 지도가 만들어졌고, 이는 곧 2025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서류상으로는 지도 제작에 관한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지리적 요인 위에 정체성, 역사,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복잡하게 겹쳐진 문제입니다. 사원이 주권의 상징이 될 때 주변 지역 모두는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는데요. 양국 모두 뿌레아 위히어 사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자신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웃 국가에게 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5년 12월 8일부터 재개된 이번 사태 악화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긴장 속에 태국군에서
캄보디아군이 태국 영토에 발포했다고 보고하면서 상황은 폭발했고요. 물론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버전으로 사건을 설명하면서 대응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저녁에 최소 태국군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태국은 캄보디아 군 기지에 공습하는 걸로 대응했으며 양측 모두 국경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즉, 무력 충돌과 사상자 발생 그리고 약해 보이기 전에 보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뒤따르는 전형적인 국경위기 패턴입니다. 한편 표면적으로는 바위와 사원 같은 폐허를 둘러싼 국지적 분쟁처럼 보이지만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지역 분쟁을 관리하는 아세안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으며 전투가 재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의 성과는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아세안이 허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확대될 경우 중요한 무역 및 운송 경로 또는 회랑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외교적 공방에 휘말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양국 정부 역시 국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타협이 어려운 가운데 역사에서 항상 목격되듯이 지도자들은 강한 이미지를 보여야 할 때 이런 갈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은 이번 분쟁이 의도적인 전쟁이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지도의 저주는 양측 모두를 분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태국, 캄보디아 100년 전 지도의 저주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